행정부의 장차관 우리나라에 찾아오라. 네, 북한의 절친으로 통하는 이란과 쿠바가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일까요? 김정은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을 한번 방문하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북한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선원들의 가족을 동원해서 대남 공작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밖에 다양한 북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는 초청장, 이게 과연 어떤 초청장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후에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바마와 미 행정부에 권유하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의 상하원 의원 535명과 행정부의 장차관 얼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라. 그 기회에 첨단을 돌파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신비스러운 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네, 지난 13일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원들과 장차관들을 거느리고 북한으로 오라 이런 내용인데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북한이 지금 평양과학 그 생물과학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제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 시설들이 생물기술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탄저균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개방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런 어떤 탄저균이나 이런 의혹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저균을 포함해서 생물 무기를 생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그 미국에서 지정한 이런 곳이 생물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물 무기 능력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또 국제사회나 또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카드로서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 탄저균이 생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평택 기지에 그 주한미군 기지에 이제 네. 탄저균이 잘못 배달 사고가 있었죠. 배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탄저균으로 공격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또 그 용도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종의 물타기 내지는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탄저균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미국의 민간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북한이 반응을 한 것인데 강력하게 반응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이거든요. 예. 이게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아니고 정책국 대변인 성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단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북한이 왜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는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핵무기 문제로 북한을 압박을 했었고, 최근에는 인권 문제로 이제 계속 그 압박을 가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화학 무기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을 압박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밀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 북한이 자신있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1999년에 그 유사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미국의 유수 그 언론,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언론에서 북한이 그 금창리에다가
핵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도를 한 바람에 예.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9년 5월 달에 미국의 참관단들이 가서 조사단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동굴에. 예. 그래서 미국이 50만 톤 식량 지원하고 시감자 1,000톤만 주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원이지 이 탄저균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만들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만들지 않고 다른 지하시설에서 비밀시설에서 탄저균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여기 연구원을 짚으면서 공격을 하니까 와서 보라. 대신 그 대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전 원장님께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원래 북한이라는 데가 생화학무기 강국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북한은 그 13종의 생물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탄저균이라든지 두창과 같은 무기화할 수 있는 그 세균을 5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능력은 한 10여일 정도만 배양을 하면은 바로 무기를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화학 무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국방백서라든지 여러 분석에 따르면 한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보면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이런 생화학무기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국방위 정책실 대변인생부터 반박한 것은 아까 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그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문제를 놓고 이것이 이제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북한의 탄저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장차관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스스로 생화학무기의 어떤 그 강국이라는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민간 연구소의 제기 자체가 어떤 그 미국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탄저균 반입 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또 이거를 이제 책임을 이제 미국에게 네. 다시 씌우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이 쿠바와는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고 또 이란과도 핵 협상 타결까지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고립감이라고 할까요,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북한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이런 탄저균 문제로 한번 미국을 자극 또는 좀 찔러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이란 쿠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북한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쿠바나 이란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제약 없이 쿠바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그런 정도로 자본주의화 됐달까 뭐 개방이 돼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가지고 있고 외부와의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서 특히 탄저균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강하게 이런 문제로 압박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대응을 한다 할까? 강경한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벼랑끝 전술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이 탄저균을 문제 삼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은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핵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재빨리 협상 카드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미국의 대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제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탄저균 문제를 미국이 계속 만약에 이 물고 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것을 재빨리 협상 카드로 전환을 해서 미국과 대화하는
그런 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글쎄 북한이 이제 미국에 보낸 이 초청장의 의도 또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한편 아까 담화도 같이 보셨지만 뭐 의원들이나 장차관을 데리고 북한으로 오라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초청장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던져본 거죠. 이 많은 사람, 상하원 의원, 장차관, 그러니까요. 예. 이걸 다 합치면은 뭐 600~700명 될 텐데 이걸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던져보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온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와서 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뭐 화려한 그런 예. 연구만 보고 갈 것이다. 그러면 99년에 이제 금창리 사건처럼 미국이 낭패를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약간의 그 개콘 비슷한 그런 지금 예. 말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 쿠바와 북한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박사님, 이란도 사실은 결국에는 핵 대신에 경제 노선을 좀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도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다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전에 어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할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그 대선 공약으로서 2008년도에 직접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네.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을 평양에 직접 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도 미 대선 공약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2009년 1월 달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 달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핵실험을 하면서 2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유연한 부분에서 강경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방불 할 거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란하고 북한의 차이를 아까 전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이란의 경우는 이제 이미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독재를 취하고 있었지만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바로 이란 국민들의 그 생활 피폐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압력이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강경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와서 시장에 싹이 트곤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북한 당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시장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압력이 가할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 연합군이 있고 또 한편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국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쉽게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이런 것은 아마 협상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쿠바 문제라든지 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예. 이제 남은 외교적 그 북한이죠. 과제는 이제 북한이 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에서 한번 찔러보는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미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예,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귀순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4일에 해경이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중에 귀순 의사를 밝혀온 3명을 제외하고 2명만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3명의 가족들을 판문점으로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내 손이 좋습니까 아버지 상륙이 아버지하고 함께 가자고 판문점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절대로 적들한테 기술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놈들이 꾸미는 날조고 머리학입니다. 지금 적들이 인도지라고 하는데 인도지라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도지가 아니라 우리 동족에 대한 테러 행위고 이건 중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네, 이게 우리 민족끼리 TV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된 부분인데요. 참 선원들의 가족이거든요. 애처롭게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기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가족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줬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2011년경에 예. 그때도 이제 어부들이 떠내려와서 우리 해군이 구해줬고
이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 적십자사에서 편지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은 남한이 귀순 공작을 한 거다. 남한의 이제 그런 공작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순수한 입장에서 남한에 남아 있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처럼 직접 가족들이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남한을 비방을 하고 돌려달라는 그런 걸 또 의민족끼리 TV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이제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갔을 경우에 많은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국 품에 다시 왔다. 그래서 김정은의 그 애국주의, 애민주의죠. 애민주의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또 탈북자 가족들이 나와서 돌아와라. 이건 너희들이 가정을 배신한 게 아니고 조국을 배신한 거다. 너희들이 후대로 대대로 너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탈북자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부들과 관련된 그러한 그 보도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이런 모습이 연출된 건데 남측이 귀순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문점에 나온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뭐라고 하나요? 이게 멘트라고 하나요? 대본 같은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써 준비를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북한 당국에서 미리 좀 써서 그건 전해준 걸까요? 당연히 당연 지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독자적으로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컨셉을 어떤 그 시나리오랄까 그런 것은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 좀 그 강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대체로 북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다 대본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농민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현장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에서 그런 피 인터뷰자들이 대충 전부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전에도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관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북한도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5명 모두 다 송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거는 그랬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북한 인권을 둘러싼 정세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UN 서울인권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또 형사재판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 제1위원장을 이제 제소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 내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지금 억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선원 5명 가운데서 3명이 자유의지로 남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그 귀순 공작에 의한 것으로 이제 몰아붙임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떤 북한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북한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걸 꼭 협상 카드로 쓰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귀순 문제를 그러면 혹시 협상의 어떤 카드로 사용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북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00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는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돌려보냅니다. 자진 월북한 사람도 물론 이제 좀 고위급이랄까 어떤 정보 가치가 있는 그 귀순 월북자들은 돌려보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돌려보내 왔고 또 북한의 주장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월북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데 왜 남한은 그 돌려버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순자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앞으로 계속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주
아량을 베풀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왜 남쪽은 계속 공작을 해서 오히려 억류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삼아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술 문제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같은 부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미 지난 2012년 12월에 쌓아올린 은하 3호에 이은 은하 4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 이제 군사 퍼레이드에 앞서 가지고 9월 3일 베이징에서 전승절 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할 것인가, 참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 열병식에 참여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그 10월 10일 행사는 노동절 행사는 다분히 이제 창건기념 행사는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와 같이 북중 관계가 계속 정리가 되지 않고 또 9월 3일 베이징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그 국방력을 과시하는 이런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데서 아마 한반도가 또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